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순간에든 뭔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의식한다는 의미다.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행동을 참고 견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 현재 순간의 실제 경험을 수용하는 뭐 내면 가정이고 저항 없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은 이제 수행할 때는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막 이렇게 좀 어,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수용하라는 거는 얘가 올라오는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음. 자, 수용이라는 것을 일단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보통은 이제 수용하면은 아니, 이제 보통은 별로 아, 의미가 없고, 본인은 어떻게 이해하시냐고요. 수용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음, 포용하는 거. 수용은 예, 예, 예. 받아들이는 거. 그랬을 때 이제 타라 브렉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면적인 수용이죠. 우리는 수용한다고 말하지만 분별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네, 네. 착한 것을 더 권면하고 악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싫어하고 이러면서 그렇기 음, 때문에 그것은 수용이라고는 물론 수용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좀 부분적인 수용이고 내가 계산된 수용이고 거래적인 수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 마음 공부에서의 이 타라브렉이 말하는 전면적인 수고, 이걸 다른 말로 근본 수용이라고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하던데, 근본 수용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 수용의 상태는 지금 이 상태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분 수용이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걸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내 의식에서는 전면일 수 있지만 무의식에서는 뭐예요? 그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미 판단 하에서 이만큼이라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수용, 모든 것을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산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그 수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 그냥 그것이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그것을 보는 것, 그것밖에는 정말로 깨끗한 수용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고 있어요. 숲에 길을 갈 때 들꽃을 보면 그와 내가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들꽃을 보면 근본 수용, 무차별적인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꽃을 보면 기쁘잖아요. 그것이 그 타라브렉이 말하는 가장 순도가 높은 근본 수용의 상태. 근데 이제 사람을 보면 내 어떤 그 관계 농도에 따라서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렇게 꽃처럼 바라볼 수가 없고 또 멀리 있어야 좀 꽃처럼 바라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한데 이제 같은 사람이면은 사람은 이래야 돼라는 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억울하게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내 어떤 저변에 심어졌잖아요. 내 유전에, 내 코드에 완전히 심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단으로 떠나서 나는 판단을 떠나서 홀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홀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없는 적이 없어요. 그냥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유교 국가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유교인이고 불교 뭐 신라시대 때 불교라면 그냥 불교인이에요. 자기는 뭐 다른 종교를 갖는다고 해도 불교 베이스에서 그것을 이렇게 입힌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고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태초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회적인 심리 구조에 갇혀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근본 수용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 있는 그대로 내가 꽃을 보듯이 저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거지 내 아들을 보고 내 남편으로 보면 이제 분별이 이미 내 남편이라는 분별에서 시작해서 어때 해야 된다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꽃을 보듯이. 그랬을 때 꽃을 볼 때 아주 전면적인 수용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한다 말한다 그게 없을 때 전면적인 수용이 일어난다고 보여져요.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완전히 좀 빼야 될 것 같고 힘을 주고 막 분석하려고 우리는 보통은 정신을 차리고 저 사람을 잘 파악을 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속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어떤 막 이렇게 오만 가지의 그 분별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면 바보가 되라는 거야? 만약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듣때 뭐 하되 함이 없이 뭐 하라는 말처럼 뭐 보되 보음이 없이 듣되 들음 없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제가 좀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힘을 뺄 수 있나요? 네. 아니 어떤 의도적이라도 어떤 제스처라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음 좀 저기 내가 이렇게 좀 물끄러미 멍 때리는 기분으로 봐야 되나? 이제 멍 때리는 걸 제가 상당히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해 제발 멍 때리는 거 제 앞에서 왜냐면 무지를 강화시키는 게 멍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내가 힘을 빼겠다는 그 생각이 힘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힘은 저절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빼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가 있나? 힘을 빼겠다는 생각보다 좋은 것은 힘을 빼기 위해서 힘을 빼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좋은 것은 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내 그 바라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저절로 빠지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욕망하고 바라고 안 되는 것을 이토록 애원하고 있구나. 만약에 아들과의 관계에서 깨달음의 관계에서 어떤 뭐 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좀 힘을 빼야 되겠다. 아유 뭐 말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봤자 뭐 되겠어 될 일이야 하고 힘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저 사람에게 내가 이토록 바라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데 이토록 내가 원하는구나. 애원하는구나. 아양 떠는구나. 아첨하는구나. 내 이중 마음 쓰는구나.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힘이 저절로 빠져요.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 안 해도.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면 힘이 빠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다 추천드립니다. 이게 관찰자가 돼서 계속 나를 좀 바라보 맨 밑에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마음 공부할 때 이제 전통적인 화두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크리스천 암리티도 그 관찰자적인 입장을 많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 관찰자라는 그 설정은 뭐예요? 관찰 대상이 있고 관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나눠줘야 돼요. 이원론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너무나 사로잡혔을 때는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주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은 관찰 대상과 관찰자로 계속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깊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참여되지 않고 내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내 인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못 느끼는 게 마치 굉장히 공부가 높아진 사람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우리들의 훌륭한 안내자들 그리고 역대 아주 훌륭한 조사 스승들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이 자연의 유약함을 배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 많이 하고 노자 도덕경에서도 영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떤 만약에 내 인생이 참여되지 않고 내가 강건한 모습, 관찰자로서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이와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굳건한 모습으로 누가 나를 슬프게 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도덕분자는 될 수 있어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성인문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나누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진행되다 가보면 참여돼야 돼요. 내 삶에 완전히 참여될수록 내가 아주 유약하고 굉장히 생명력은 넘치지만 여려지죠. 그것을 이제 참아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약함을. 그런 관계.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 사람들이 막 어떤 아무것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려지죠.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단절 없이 느껴지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많이 쓰여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비와 연민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을 볼 때 안쓰럽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좀 대답이 됐나요? 네, 네. 네, 관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감정 느끼지 못하는 걸 자랑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 회원님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이 저렇게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빨간색 이게 될 말이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자, 저는 이